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통일부터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탈리아 통일하면 3명 또는 4명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통일하면 3명 또는 4명인데 통일 전 여러 왕국과 교황령을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랑 프랑스인데요. 오스트리아는 그 전에 신성 로마 제국과 연결되죠. 프랑스. 이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는 황제의 권위를 교황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황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향이 컸던 부분들이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월 혁명의 영향으로 2월 혁명에 받았던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의 통일운동의 전개성 여기 실패했습니다. 요 마치니. 그 다음에 사르디냐 왕국.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아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기가 사르디냐 왕국이었어요. 이 사르디냐 왕국이 재상했던 카보르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 전쟁에 승리하면서, 물론 이때 이제 니스하고 사보아는 프랑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이 점점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 지방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사르디냐 왕국의 재상인 카보르, 그리고 베니치아를 제외하고 이때 왕이었던 엠마누엘 2세. 지금 인물이 2명 나오죠. 비토리아 엠마누엘 2세. 3명이네요. 마치니, 카보르, 엠마누엘 2세.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가르발디가 의용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를 원정해서 시칠리아, 나폴리, 그리고 사르디냐 왕국의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고 이걸 사르디냐 왕국이 헌납하면서 이탈리아 왕국을 수립합니다. 인물이 중요해요. 마치니, 카보르, 그 다음에 엠마누엘 2세, 그 다음에 가리발디. 그리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베네치아를 확보하고요. 프랑스 프로이센 보부 전쟁이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교황 로마령을 가지게 되면서 통일이 완성하게 됩니다. 독일 통일을 한번 볼게요. 독일 통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센을 비롯한 4개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35개의 연방국가와 4개의 자유시로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신성 로마 제국으로 독일이 존재하고 있다가 이것이 나폴레옹 이후에 나인 연방으로 묶였다가 플러스 이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프로이센 주도와 이제 관세 동맹이 먼저 체결됩니다. 1834년이요. 그러니까 1834년이니까 7월 혁명이죠. 7월 혁명. 독일의 경제적 통합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자들 중심으로 이제 통일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대독일 대 소독일 합의 방식을 하였으나 이게 좀 실패했어요. 대독일은 오스트리아 포함, 소독일은 오스트리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였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한 거죠. 비스마르크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무기와 피로 되는 거다. 무기와 피로 하는 거다. 철야 정책을 하게 되고 군비를 증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빌헬름 1세가 적극적으로 비스마르크를 밀어주고 그러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고요.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빌헬름 1세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는 거죠. 베르사유 궁전. 이때 베르사유 궁전에서 요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당시에 이제 독일이 알자스 로렌 지방을 확보하게 되고요. 비스마르크는 이때부터 프랑스 고립 작전을 유지합니다. 세계 1차 대전까지. 세계 1차 대전은 이 고립 작전이 아니라 프랑스 모로코 사건과 1차 세계 대전을 이제 빌헬름 2세 때 가게 되는데 이 고립 작전을 포기하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영국이나 러시아하고와의 이제 등을 돌리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들 그 프랑스 고립 작전을 포기하게 되고 프랑스와 영국과 러시아가 연합하게 되는 상황을 가게 되는 거죠. 미국 발전을 봅시다. 미국 발전은 독립 후 서부 개척이 13세기 중엽에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하게 되고요. 원로선에 있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65년까지고요. 이때 중간에 노예 해방이 있습니다. 농노 해방 아닙니다.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냐?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제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부는 대농장이 발달하고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가 필요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북부는 연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메리칸 대륙에 우리 미국이 큰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의 주들이 연합할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무역을 강조했고요. 남부는 그렇지 않다. 각 주가 알아서 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해요. 근데 북부 출신이었던, 그러니까 북부에서 밀어주는 공화당의 링컨이 당선이 되고 남부의 여러 주가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터지고 노예선언도 하게 되고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는데 여기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연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부가 승리하면서 국가적 단합을 하게 되고요. 미국은 그 이후에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서부 개척과 대륙 횡단철도가 나오게 됩니다. 대륙 횡단철도 69년이에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80년대 가면서 2차 산업혁명. 특히 2차 산업혁명은 독일도 성장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같이 성장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러시아로 한번 가볼게요. 러시아는 19세기 러시아는 이제 짜르의 전제정체. 차르가 바로 황제죠, 황제. 황제의 전제정체에 농노제가 지속되고 있었죠. 이때 데카브리스트 봉기가 25년에 터지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과 일부 장교들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며 봉기를 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빈체제 때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쌤이 이렇게 빈체제라 하는 건 요건 7월혁명 전이라는 거예요. 7월혁명 전. 그 다음 남하정책은 니콜라이 1세인데요. 유럽과 아시아 영토를 확장해 추진하면서 크림 전쟁합니다. 요거는 러시아와 오스만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서 흑해 방면에 진출이 좌절되게 되고요. 이후에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을 합니다. 아까는 노예 해방이었어요. 63년 노예 해방이고 61년 농노 해방입니다. 냉기전 계획을 단행하고 진병제와 지방의회 등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분하루도 운동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운동을 주도한 게 분하루도 운동.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동아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이 나중에 분하루도 운동이라 하죠. 일부 가격한 무정부주의자들이 알렉산드리아 2세를 암살하게 되고요. 정부는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전제한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게 나로드라키, 인민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산업혁명을 갈게요. 산업혁명은 별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신항로 개척 이후에 상업혁명이 터지고 인구 증가하고 그러면서 상품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이제 상인들이 선대제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주고 수공업자에게 뒤에 물건을 받는 형태로 가게 되고 아예 매뉴팩처 체제,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때 분업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분업이 나오니까 사람이 하는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공장제 공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의 배경을 보면 일단 식민지 쟁탈전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산업과 광대한 해외 사업이 확보되면서 자본이 축적이 되었고요. 거기에 인구도 증가하고 인클로즈 운동, 그러니까 이게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이 가게 되겠죠. 인클로즈 운동이 일어나면 농촌에 있었던 농민들이 자기 땅을 잃고 도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있으면 명예혁명이 굉장히 정치적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가층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자본주의 발달을 훨씬 더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철과 석탄이 굉장히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면직공업이 발달하죠. 면직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적기와 방직기가 이제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을 뽑는 것과 실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면을 만드는 거. 요때 이제 증기관마저 나오면서 훨씬 더 이제
훨씬 더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면직업 그리고 제철업 등의 동력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증기기관차마저 나오면서 철도, 그 다음에 모스 유선 전선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산업혁명 확산 결과는요, 벨기에의 광산 제철업, 프랑스의 섬유 이런 게 발달하게 되고요. 후반에 가면 2차 산업혁명 터진다 했죠. 미국과 독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자원과 이민을 인한 노동력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이 나오고요. 독일은 중공업, 보호무역, 산업보조금으로 이제 막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고 이후에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중심, 그냥 공장 중심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는 거죠. 인구도 증가하고 도시화되고 여러 가지 주택이나 위생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게 되는데 산업자본가로서의 생산수단과 자본주의를 소유하고 그리고 임금 노동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저임금의 장시간의 아동 노동 문제 터지고요. 여기에 반발하는 더 라이트 운동이라든지 노동조합 등이 결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완화하고자 공장법이 제정이 되지만 좀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1차 선거법 개정 때도 사실은 노동자들의 참여권을 못 갖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하고 열악한 노동 현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겠죠. 초기 사회주의자는 프리엘, 생시몬 오온 같은 거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타협 협동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노동자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니? 자본가 너희들 노동자 불쌍히 여겨주고 노동자들 위한 정책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자본가들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도록 계속 부자가 되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구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노동자는 계속 노력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자본가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한 게 자본론이고 이 자본론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를 단결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자본가들에게 온정을 바라면 안 된다. 라면서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어떤 회의인 제1차죠. 1타가 아니고 1차 인터내셔널이 발생합니다. 이게 나중에 코미코놈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영향으로 보면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되고 19세기 후반에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노동운동도 전개가 되고요. 2차 산업은 철강, 기계, 전자, 석유, 화학 이런 거 말했죠. 특히 누가 성장하더라? 미국과 독일이 성장하죠. 이게 세계대전에 굉장히 큰 중요한 양축이잖아요. 그리고 19세기 사상을 보면요. 실증주의 꽁트, 그리고 사회학엔 두루겜이 있고 역사학엔 랑케는 사실주의 근대 역사학을 발달시켰고요. 관념론은 헤겔이나 피에테 같은 사람이 있었고 공리주의가 발달하죠. 이때 벤담이라든지 밀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자, 고전주의 경제학 리카도, 멜서스, 인구론 같은 게 있고요. 진화론이 중요해요. 다윗의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바탕으로 사회도 진화한다라는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학자들이 좀 맨뎀, 파스펠은, 그 다음에 에디슨, 쭉쭉쭉. 자, 사회주의자인 마르크스도 등장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19세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18세기의 계몽주의와 19세기의 사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9세기 문화로는 전반 문화는 낭만주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사실주의, 후반에는 회화로는 7월혁명, 그리고 그 그리스 독립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키오스 섬의 학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사실주의자는 이게 있죠. 고의 별이 빛나는 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